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드라마나 영화 같은 곳에 보면 검사들이 보통 윽박지르거나 압박을 주거나 좀 뭔가 무섭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반면 갑자기 친절하게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혹시 이제 33년 경력을 가진 이제 변호사님께서 담당 검사가 갑자기 친절해진다면 왜 그런 건지 그게 좀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도 현직 검사 때 물어본 얘기 또 물어보고 막 뭐 이렇게 헷갈리게 막 이렇게 한 경우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수사 기술상 필요한 게 뭐냐면은 다 공부를 해서 다 미리 어떤 질문이 나오면 어떻게 답변할 거다 다 각본을 짜가지고 오거든요. 그러니까는 사건에 대해서만 물어보면 거기 이 각본대로 짜여진 또 거짓말 이렇게 그런 걸 할 우려가 있으니까 뭐 인간적인 것도 물어봤다 이리 물어봤다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조사받는 입장에서는 저 검사 머리 진짜 나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떤 수사 기술상 그러다가 막 야단치다가 또 어떨 땐 또 되게 잘해주고 사실은 뭐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 막 야단치고 막 그냥 바로 구속할 것처럼 막 할 경우는 뭐냐 하면은 검사가 좀 증거가 좀 부족한 거거든요. 만약에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면 야단칠 이유가 없죠. 그리고 이제 사안이 진짜 중요한 경우, 내가 이제 구속할 상황 어떤 그런 사건이라면 잘해줘야죠. 잘못하면 또 원한을 또 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막 야단치다가도 잘해준다. 그런 거는 어쨌든 간에 증거가 이제 저 검사가 이제 자신감, 증거 확보가 충분히 돼서 이제 기소하더라도 유죄가 나올 그런 자신감이 이제 생겼다는 거죠. 지금처럼 이제 불구속 수사 원칙이 돼가지고 뭐 몇십억 사기 사건도 다 불구속하고 막 이런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으면 불구속으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래서 이제 사건이 지금 뭐 굉장히 결론 날 때까지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이제 한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인신 구속에 대한 권한이 이제 검사한테 있을 때, 그러니까 지금 이 제도가 아니고 옛날에는 검사가 이제 48시간 동안 긴급 구속을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오래 전인데요. 제가 검사할 때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고소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양쪽 당사자를 불러서 대질 조사를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고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죠. 이제 그래서 이제 조사 다 결론 시점에 가면 이제 피의자한테 이래 해서 당신 혐의가 인정된다. 근데 어쨌든 내 판단이 좀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그 옆집에 한번 물어봐도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금방 눈치채는 사람도 있고, 잘 모르는 사람,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가지고 이제 어리둥절해야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게 제가 그러죠. 아, 이렇게 피해 금액도 많고 이래서 옆집에 물어본다는 얘기는 구속영장을 한다는 뜻이다. 자, 이제부터 당신을 긴급 구속을 한다. 이 검사가 48시간 동안 판사 영장 없이 긴급 구속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긴급 구속을, 피의자를 구속을 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거의 뭐 90% 이상은 영장이 발부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기 사건이 뭐 쉽게 그냥 그래도 합의도 잘 되고요. 그리고 대부분 다 유죄 다 나고 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의 어떤 과거의 경험에 비춰보면은 친절하게 해줄 때는 그 혐의를 밝힐 수 있는 증거를 충분히 다 확보했거나 아니면 피의자를 구속한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잘해주는 거니까, 너무 또 거기에 너무 또 마음을 놓고 안심해 있다가 또 혼날 수가 있습니다. 변호사님, 딴 데서 보니까 검사가 당신을 부르는 이유 5가지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수사권 조정으로 가급적 검사는 조사하지 말고 판단만 하고 보안 수사 요구만 하라고 하는 쪽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과거보다는 검사가 조사를 좀 덜 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개정된 이 제도 하에서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만 정식 사건번호를 붙여서 송치를 하게 되고, 만약에 혐의가 없다, 공소권이 없다든지 어떤 불송치하게 되는 거는 기록만 가거든요. 그냥 가서 검사가 기록이 검찰로 송부되면 검사가 이제 검토하는 정도 90일 동안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정식으로 송치되는 사건에서 이제 부르는 거죠. 송부된 사건에서는 가급적 서류만 검토하라고 돼 있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검사가 기소하려고 이제 사건을 보니까 경찰은 혐의가 있다고 왔는데 보니까 수사가 미진한 거예요. 검경 수사권 조정 그 전에 어떤 규정에 보면은 원칙적으로 보안 수사를 하라고 돼 있거든요. 수사가 미진하다고 느낄 때. 근데 이제 2023년 11월 1일부터 그 규정이 개정이 돼가지고 보안 수사도 할 수 있고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검사가 직접 보안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경찰에 요구하거나 직접 하는 걸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이 개정됐고요. 원칙적으로 검사가 직접 보안 수사하도록 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사건을 송치받은 때로부터 수리한 때로부터 한 달이 넘었다든지 검사가 지금 어느 정도 보안 수사를 진행했을 경우, 상당한 부분 진행했을 경우는 검사가 직접 하라고 이제 그렇게, 그리고 몇 가지 경우도 더 있지만 어쨌든 간에 가급적 이제 검사가 이제 수사를 좀 해주도록 규정이 좀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구속영장을 경찰에서 이제 신청을 했는데 구속영장을 이제 서명하기 전에 뭔가 기록이 좀 미비한 거예요. 왜 기록만 봐가지고는 정확히 실체를 알 수 없다 그러면 바로 영장을 청구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생긴 지금 제도가, 검찰 제도가 뭐냐면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제가 이제 선임한 사건 중에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어느 날 이제 검사가 이제 몇 월 며칠 날 이제 어느 검사실로 오라는 이제 연락을 받았습니다. 연락받고 저한테 이제 저를 찾아왔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사기가 좀 인정되기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선임을 안 했는데요. 그분이 이제 가서 검사를 면담하고 이제 일단 보안 수사가 내려갔다 그러더라고요. 그 이후에 이제 선임을 했는데 하는 얘기가 이 선임했던 이 피의자하고 조사했던 경찰을 동시에 불러서 이 피의자 있는 데서 경찰을 막 야단을 쳤다고 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모욕적이죠. 왜냐하면 조사했던 사람을 당사자 있는 데서 야단 쳤다는 거는 수사가 엉망진창이라는 얘기지. 그건 좀 굉장히 예외적인데 어쨌든 간에 당사자를 이제 불러서 물어보는 보안 수사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는 검사한테 가기 전에 뭐 선임해서 이렇게 가는 게 좋겠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검사가 이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경우 이제 법원에서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실질 심사라 그러는데 그건 정확한 그 법률 용어가 아니고요. 법전에는 구속전 신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속전 신문을 하기 위해서 판사가 이제 그 피의자를 부르잖아요. 그럴 경우는 이제 검사실에서 검사가 이제 직접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이기 때문에 이제 신문하려면 이제 피의자를 데리고서 이제 법정에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검사실에서 그 당사자를 불러요. 언제까지 몇 도 검사실로 오세요. 이제 신문하기 위해서 그렇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압수수색 영장을 이제 집행하기 위해서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휴대폰 같은 경우는 항상 우리 사람들이 들고 다니는데 사전에 이제 뭐 제출하라 그러든지 뭐 하면은 그 내용을 다 지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미리 사전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가지고 있다가 당사자를 부르죠. 언제까지 검사실로 나오라 그러면 휴대폰을 들고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휴대폰을 이제 압수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 사건을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합의도 됐고 용서해 줄까 말까 지금 그냥 이제 애매한 경우에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불러서 이제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이제 부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5가지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는 게 갑자기 자기가 다니는 회사에 지금 압수수색 영장이 지금 집행하러 지금 수사관이 왔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놀래가지고 이제 막 연락 오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는 게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됐을 경우에 그러면 구속영장이 청구되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반드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건 아니고 왜냐면 바로 소환했을 때 그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경우에 따라서는 먼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증거를 확보한 뒤에 조사하는 게 더 어떤 그 혐의를 밝히는데 더 유리한 경우 이런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는 바로 압수수색 영장 바로 먼저 그러려면 이제 고소장을 잘 써야죠. 소명 자료도 잘 붙이고 이게 바로 당사자를 부르면 증거를 다 인멸할 우려가 많다는 그런 부분이 잘 입증이 된다면 고소장 접수 단계에서 바로 압수수색 영장을 또 신청해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됐다고 하더라도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건 아니다. 네,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수사를 위해서 부르는 경우 5가지를 말씀 주셨는데 이 영상을 보면 딱 이렇구나 라고 알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오늘도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